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24 시즌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리버풀과 풀럼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발 라인업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러 골키퍼, 조 고메즈, 반다이크, 코나테, 디아스, 메갈리스터, 존스, 엘리엇, 조타, 흐라벤베르흐, 코너 브래들리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반다이크가 질병으로 지난 FA컵 결장했었는데 이번 경기 다시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역시 브래들리의 선발이죠.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이번 경기 앞두고 무릎 측면인대 부상이라고 해요. 한 3주 정도 결장할 거라고 하는데 과연 이 공백을 브래들리가 어떻게 잘 메꿔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과연 이번 1차전 첼시는 지금 업셋을 당했거든요. 미들즈브로한테. 과연 리버풀은 풀럼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전반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안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수비 쪽에서의 볼 클리어링이 제대로 안 된 게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고요. 반다이크의 클리어링 헤더가 조금 불안했고, 그리고 코너 브래들리의 조금은 아쉬웠던 셀렉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미끄러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아쉬운 움직임이 있었고, 역시 베테랑 노련한 윌리안이 제대로 노려냈습니다. 네, 리버풀과 풀럼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0대1로 풀럼이 앞서 나간 채 끝이 났습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경기력을 지금 리버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려한 대로 역시 풀럼은 먼저 내려앉고 카운터 어택을 치는 형태로 이번 경기 나왔었고요. 리버풀은 어쨌든 점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 일단은 반다이크가 아직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회복이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지난 아스날전 결장했었는데 그때 클롭 감독이 말하기를 너무 아파 보였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지금 3일밖에 안 지났어요. 몸이 아직 덜 회복된 게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뭔가 코나테도 많이 불안불안하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코너 브래들리는 오늘 경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다만 살짝 신체 밸런스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약간 밸런스를 못 잡는, 중심을 못 잡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점 장면에서도 사실 왜 그렇게 넘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스스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건지 아니면 뭐 태클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지만은 결정적인 장면에서 어쨌든 실수를 저지른 건 맞으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다.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브래들리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는 부분이 좀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노련한 윌리안을 상대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중원은 지금 커티스 존스 괜찮아요. 메갈리스터는 좀 무난하다는 느낌입니다. 뭐 너무 돋보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흐라벤벨은 오늘 경기 너무 못하네요. 지난 아스날전 학포 맷잘라 나왔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 정도까지로 표현을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흐라벤베르 오늘 경기는 진짜 너무 최악이고, 와 이거는 이 자리는 흐라벤베르에게 맞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터치도 너무 안 좋고 오늘 경기에서는 전진성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패스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직 뭐 02년생 어린 선수다 보니까 좀 뭔가 급하다? 실점한 이후로는 조급한 면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피드백 해줄 때가 많아서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격은 글쎄요. 1차적으로는 풀럼이 워낙 지금 라인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공격진이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다만 역시나 아쉬운 거는 살라의 부재고, 살라의 부재가 아쉬운 이유는 결국에는 나머지 공격진들이 제 몫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이라든지 아니면 한창 마누라 라인이 정말 잘하고 있을 때 그때 뭐 살라 만에 빠진다 하더라도 뭐 리버풀엔 피르미노라는 선수가 있고 또 뭐 다른 백업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 선수들이 나가더라도 뭔가 그래도 잘 활용하면은 공격진은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살라 나가면은 리버풀 공격은 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누네스라든지 뭐 학포라든지 오늘 경기 나온 디아스, 조타 이런 선수들이 결국에는 제 몫을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뭐 물론 조타는 그나마 뭐 괜찮은 움직임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루이스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뭐
괜찮지만 결국엔 더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 경기 좀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약간 시야가 좁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엘리엇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역시 한계가 있는 선수고, 무엇보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놀드까지도 없기 때문에 와, 이거 뭐 기회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버풀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선수들이 살라 없고 아놀드 없고 하니까 소보슬라이도 없죠. 영입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버풀은.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백업 선수들이 분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선수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클럽 감독에 대한 또 비판으로 이어지겠지만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지분이, 이런 게 이어지고 있는 지분은 선수들이 좀 더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아, 근데 오늘 너무 못하네요. 네, 지금 사실 선제골을 내줬으면 안 됐어요, 풀럼한테. 왜냐면은 내려앉는 게 워낙 확실한 팀이고, 특히 오늘 경기 뭐 아다라비오요, 뭐 이런 선수들, 디오프 이런 선수들 정말 어쨌든 수비 능력, 피지컬 이런 건 정말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빌드업이 안 좋고 약간의 수비 지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안 좋은 선수들인데 지금 내려앉을 구실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그래도 무언가 클롭 감독님은 묘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의 선택은 흐라벤베르를 빼고 엘리엇을 내리고 누네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누네스가 계속해서 뒷공간을 공략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를 노려볼 수밖에 없어요, 중앙에서. 그렇게 만드는 공간이나 혹은 기회들을 활용해서 득점 찬스를 노리는 거, 그거가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고요. 그거 말고는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비비비비비비 했는데 답이 없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후반전에 과연 어떻게 클럽 감독이 변화를 줘서 지금의 위기를 좀 넘어설 수 있을지 후반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커티스 존스. 존스의 중거리가 제가 볼 때 굴절이 된 것 같거든요. 레누가 반응을 아예 못했어요. 한번 볼까요? 조타의 제압박이 정말 좋았고요. 역시 굴절이 있었네요. 조타의 플레이, 조타의 허슬 플레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확보! 와우! 리버풀 역전합니다. 지금 풀럼 완전 살짝 집중을 못하나요? 이거는 너무 아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좋다예요. 누네스의 뒷공간 침투가 좋았고, 학포의 위치를 제대로 이 플럼의 중앙 센터백들이 체크를 아예 못했어요. 컷백 좋았고 학포의 득점도 좋았습니다. 역시 누네스는 중앙이 아닐 때 제일 빛나는 선수입니다. 23-24 시즌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리버풀과 풀럼의 경기 2대1로 리버풀이 역전승 거두면서 2차전 그나마 좀 유리하게 풀럼 원정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 사실 전반전만 봤을 때는 너무 안 풀린다 싶었고 답이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결국에는 역시 클롭 감독이 왜 대단한 감독인지를 보여주는 후반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 결정적으로 해답이 된 것은 학포와 누네스를 투입하고 흐라벤베르와 엘리엇을 뺀 건데요. 그러면서 공격수가 4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풀럼의 수비진들이 그 공격수 4명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역할 배분 이런 거를 어떻게 나눠서 수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두 골이 갑작스럽게 나왔거든요, 사실상. 물론 리버풀의 동점골 같은 경우에는 되게 행운이 좀 딸랐죠. 어쨌든 굴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타의 좋은 압박 플레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어쨌든 존스가 잘 찼으니까 그렇게 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저는 그 실점 장면, 두 번째 리버풀이 역전하는 장면은 풀럼이 그동안 전반전부터 시작해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약간 정신줄을 놨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이 4명의 공격수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된 그런 오더가 안 내려와서 그런 부분에서 고전을 했다. 그렇게 해서 실점까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경기 정말 어쨌든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역시나 결국에는 플랜 A에 살라의 부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은 누네스와 학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누네스는 이번 경기 진짜 요즘은 그냥 난 뉴캐슬전도 그랬지만 그냥 뭐 말이 안 돼요. 그냥 잘 차요. 누네스가 잘 못 차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도 안 되게 막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도움까지 기록을 했고, 2도움인가요? 네, 2도움이죠. 그리고 학포도 득점을 그래도 꾸준하게 12월 중순부터는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살라가 없는 상황에서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스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존스 어쨌든 득점하면서 또 그 외에도 전반적인 플레이도 중원에서 제일 빛났고요. 그래도 역시 오늘 경기에서 제일 돋보이는 선수는 코너 블레들리였죠. 우측 풀백으로 나와서 뭐 실점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굉장히 저는 이 헛슬 플레이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어쨌든 유소년 선수들이 좀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는 미숙한 게 있어도 내가 여경기에서 열심히 해서 무언가 보여줘야겠다, 증명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돋보이는 헛슬하는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약간 집념? 이런 것들이 돋보여서 유소년들의 플레이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브래들리가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잘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모로 그 외에도 사실 테크니컬적인 부분, 움직임은 일단 되게 좋았죠. 크로스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누네스 그 정말 안타까운 슈팅에 대한 크로스는 괜찮았었고, 그 외에는 사실 조금 아쉬운 크로스, 킥력에 있어서는 아쉬웠지만 오프 더블 움직임 이런 거는 진짜 오늘 너무 좋았고요. 전후반 따졌을 때는 저는 브래들리가 제일 그래도 하이라이트를 많이 뽑아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선수예요. 제가 알기로 03년생인가로 알고 있는데, 뭐 물론 아놀드는 지금 아놀드랑 5살 차이입니다. 5살 차이인데 물론 아놀드는 데뷔를 16년도에 했고 17년도인가요? 아무튼 16, 17 시즌에 했었고 17년부터는 거의 이제 주전으로 올라섰었던 재능이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브래들리도 브래들리 나름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나중에 점점 불의 주전 선수로 혹은 뭐 스쿼드 멤버로 발전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줘야죠. 일단 아놀드가 3주 동안 결장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직전 아스날전에서 수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아니라 수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뒤틀림이 있었고, 거기서 약간 무릎 쪽에 부하가 와서 인대 파열이 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지금 한 3주 정도 걸린다 했으니까 달력을 보고 있는데 1월 말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치면은 뭐 상대가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FA 32강 상대 노리치 아니면은 뭐 하브리그 팀인데 그 팀까지는 아놀드가 못 나오고, 그 다음 경기 첼시전부터 혹은 뭐 풀럼 2차전 뭐 이런 기부터는 아놀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 경기가 많이 없긴 해요. 왜냐면은 이번 경기 끝나고 11일 동안 경기가 없어요. 다음 경기 22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경기 많이 뛴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롭 감독님이. 어쨌든 그래도 역시 아놀드가 있는 게 최고인데, 빈자리를 그래도 브래들리가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뭐 본머스 원정이라든지 뭐 풀럼 2차전이라든지 FA컵까지 해서 나름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겠죠. 와 진짜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브래들리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이번 경기에 심어준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풀럼도 사실 준비를 되게 잘해왔어요. 결국에는 선제 득점까지 했고 카운터 어택하는 과정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결국에는 오늘 경기 폼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바비 코르도바 선수, 사실 리버풀이랑 경기할 때 제일 좀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뛰어났던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많이 부진을 했죠. 어쨌든 그런 선수가 좀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웠죠. 너무 욕심을 낸다거나 뭐 타이밍을 잘못 잡는다거나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아쉬웠기 때문에 결국에 1득점까지밖에가 오늘 경기 풀럼의 최선이었고 잘 준비했으나 클록 감독님의 용병술이 이번엔 통했죠. 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플랜 A는 정말 훌륭했으나 풀럼이 리버풀의 플랜 B에 대한 대처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1차전이고요. 2차전은 풀럼 원정 크레이븐 코티지로 떠나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풀럼이 홈 성적은 꽤 괜찮은 팀이거든요. 리그에서 승률이 60% 정도 되는데 원정이 10%예요. 그래서 일단은 진다는 생각까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비긴다. 못해도 비긴다는 생각을 하고서 좀 가야겠죠. 잘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풀럼이 홈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1점 차이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한 그래도 2점 차? 아무리 못해도 2점 차? 그리고 그 이상 정도 냈어야지 좀 편안하게 원정을 갈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어쨌든 결승전 욕심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미들즈브러가 첼시를 이겼잖아요. 물론 1차전 미들즈브러 홈이었고 하다 보니까 첼시가 2차전에서 충분히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결승에 갈 수 있지만 어쨌든 미들즈브러가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 결승전에서 첼시가 아니라 미들즈브러를 만약에 만나게 되는 거라면은 결승 욕심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온 이상. 그래서 리버풀이 어떻게 잘 준비를 해서 해올 거라고 보고 일단은 그래도 잘 어떻게 전반전에 아쉬웠던 장면들 그런 거를 만회해서 후반전에 역전까지 꾀해냈다라는 것에서 그래도 리버풀의 이 위닝 멘탈리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공고히 하는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뷰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좀 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경기는 1월 22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있는 본머스와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고요. 이때쯤이면은 아마 부상 포기를 하는 선수가 있지 않을까. 지금 더 다친 선수들 중에서는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군이었고요. 다음 경기에서 만나요. 안녕.